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약간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란 게 지금 어쨌든 주포들은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뭐 프로그램으로 팔든 연기금이 이제 연기금은 장기 투자 성격인데 비중을 줄이든 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보면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 어제처럼 상황이 나쁠 때는 시장을 지키고, 오늘처럼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는 또 물량을 줄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개인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쁜 놈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각자 알아서, 만약에 입장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한 30% 이상 들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비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신나게 팔 거지 않습니까? 뭐 입장 바꾸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욕할 이유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시장 훼손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큰 어떤 뜻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빠지려고 하니까 이 분봉 흐름을 보면, 물론 이게 해외 선물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시가에서 좋았다가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빠지고 회복하고를 반복하면서 올려놓습니다. 장중 조정으로 일부를 마감을 하고, 실제 개인 투자자들 매도도 1조 8천억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줄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거, 조금 치고 올라가면 그냥 그게 되려면 개인이 이 정도는 사야 됩니다. 4조 뭐 2조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큼 땡길 만한 투자자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대로 올라선 게 뭐 벌써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50조, 60조 이렇게 된 게, 이 투자자들은 여기서도 안 샀던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산다? 여기서는 한정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만이 이 가격에서 뭣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게 되느냐라고 하면, 보통 명절 때 주변에 이제 나 주식에서 돈 벌었어 이러면서 꼭 명절 때 모이면 내가 쏠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수익을 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과거에 손실이 이만큼인데 이번에 수익 이만큼 봐가지고 나 수익 봤으니까 한턱 쏠게 이러는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조금만 해보니까 이게 불로소득이다 아니다?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마음고생하고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편하게 가자라는 건데, 이 불로소득이 아닌 부분이지만 불로소득으로 인식을 하고 그럼 나도 주식 투자 해볼까? 이런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1월 초와 같은 이런 기세가 나오려면 명절 전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명절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어떤 상승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요 박스권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공매도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을 한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제도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3개월 정도 해서 선거는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진짜 공매도가 금지되어야 될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데, 대형주는 공매도하고 거의 무관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공매도 없이 간다, 누가 안 팔 것 같습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계속 상승하면 이 가격은 향후에 다시는 못 볼 가격이기 때문에, 그 경제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급격하게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는 못 볼 가격에
차익 실현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로 뭐 때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뭐 받아놓고 이게 별도의 어떤 여기서 빌려서 별도의 어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금지가 됐다. 그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영구히 금지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럼 대형주는 거기서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 거고 중소형주들은 어차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없는데 굳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구실로 그걸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전혀 없고 중소형주들은 공매도가 있음으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부터 해가지고 특히 공매도가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를 받은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리 악재가 발생을 했어.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주주하고 연결됐거나 경영진하고 연결된 이쪽에서 사실 이거 조금만 팔면 주가 폭락하니까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가 나오기 전에 공매도를 미리 해놓고 악재가 터진다. 이게 큰 종목에서는 먹히지 않는 거지만 작은 종목에서는 이런 게 먹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공매도 제도는 시가총액 시총 5천억 원 기준으로 해서 이 이하는 금지, 이 이상은 그냥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시총 5천억 넘어가면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뭐 걔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요거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했다. 지금 손실이 굉장할 겁니다. 6만원에 매도를 먼저 했고 예를 들면 매도했는데 9만원을 갔습니다. 9만원에 사가지고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뭐 적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런 위험을 작은 종목에서는 거의 지지를 않습니다. 작은 종목들은 계속 밀어버리면 되니까 대주주하고 결탁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천억 이하 종목은 공매도 금지해야 되고 5천억 이상은 그냥 지금 제도를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불이 붙는 종목들 지금 CIS가 아무리 뭐 전기차 그런 걸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이 종목에서 만약에 공매도가 5천억부터 있었다면 5천억부터 공매도 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세 많이 못 내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면 피해자도 없을 건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5천억 이하는 없애고 5천억 위에만 있으면 된다. 이게 또 홍콩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 공매도 금지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당분간 이 박스권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안 내려옵니다. 예상보다는.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에서 기아차가 애플카 생산한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테마까지 더해가지고 전반적인 활력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고 뭔가 아직까지 느낌이 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차례가 올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코스닥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오지 않을까. 코스닥 대형주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올라갔으니까. 뭐 제가 갖고 있는 이 코스닥 이거는 뭐 설사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뭐 크지는 않으니까
작은 종목들 날아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제 7%입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서 원래는 3% 정도 됐습니다. 개인 비중이 7%. 근데 웬만한 코스닥 종목들은 개인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이란 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려면 월급을 높여준다 이게 아니라 이 소득이란 거를 이제 큰 틀에서 자산 소득까지 더해가지고, 근데 아파트 가격 올랐다고 소비를 막 하는 분들은 잘 없지만 주식으로 수익 났을 때는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난다는 전제로 요 자산 소득 주도의 성장이다라고 하면 정책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리가 있는 건데, 삼성전자를 올린다? 지금 늘어나긴 했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올려봤자 외국인 최대 주주 이런 애들만 이제 수혜를 보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수혜를 보지 않고, 근데 중소형주를 올리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5천억 이하 공매도 금지가 요거하고도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공매도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더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너무 좀 대응을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자꾸 보면 공매도가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거의 없습니다. 공매도 대금 보시면 1월 20일에 700만원, 400만원, 뭐 많이 나와도 10억. 아니 셀트리온이 무슨 10억 가지고 주가가 꺾일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이것도 종목 선물에 대한 어떤 대응일 겁니다. 셀트리온 종목 선물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공매도, 시장 조성자. 이거 공매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공매도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나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건 없고, 뭐 가치 측면에서 본다? 지금 뭐 이게 가치 측면에서 본다. 자, 국산 신약 허가 2년 연속 0.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할 능력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뭐 신약 개발을 해가는 그런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퍼가 보통 16에서 22 정도 됩니다. 근데 신약 개발 능력이 없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보통 이 퍼가 100을 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과하니까 난 투자 안 하겠다 이거고, 내 종목 얘기하는 것처럼 야 NHN 벅스 오르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이거 완전 쓰레기 종목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공매도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로 보이시나요? 뭐 이런 정도? 뭐 액트 그거 박살 날 거야 그거 이렇게 얘기해도 뭐 박살 나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많은 건데 왜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저러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입이 뚫려 있는데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봤을 때 일단 이 과한 현상은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제가 뭐 왈부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책임. 그리고 남 탓.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은 공매도 탓이야.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매도 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공매도 탓인가요? 그러면, 공매도 앞잡이, 다 다른 불법 공매도로 지금 표시 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남 탓의 기제인데, 그러면 공매도 때문이야. 더 내려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뭐 다른 거 탓, 또 다른 거 탓.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근데 내 탓이요 하는 투자자들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좋다더라. 근데 손실 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A 종목 알려준 사람 보고 이딴 종목 알려줘가지고 손해봤던 니 때문에 뭐 이런 거. 근데 내 탓이요 하는 분들은 아유 내가 저런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산 게 내 잘못이네. 다음부터는 누가 종목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누가 B 종목이 좋다더라. 일단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탓이요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서면 사는 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탓이요 하는 분들은 뭐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돈을 잃은 거고, 내 탓이요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는 반면에 남 탓이요 하는 분들은 이런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공매도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예전에 주가 내리면 항상 외국인 탓, 외국인 개놈들이 팔아가지고 기관 탓, 기관 쓰레기 같은 놈들이 팔아서 그렇다. 아니 뭐 우리도 팔지 않습니까 주식? 우리도 사고 얘네들도 그냥 주식 좋으면 사고 아니면 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팔 때는 괜찮고 얘네들이 팔면 나쁜 놈이고 이거 뭔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정보가 앞서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정보 선취해가지고 장난질 치고 이래서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 안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불리한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남 탓을 하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돈 생기면 넣어서 잃고 돈 생기면 넣어서 잃고 그리고 남을 저주를 하고 근데 내 탓이요 하는 분들은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한테 계좌를 맡겨가지고 그 계좌가 박살이 났다. 그건 남 탓이지만 물론 맡긴 내 잘못도 있지만 듣고 뭘 하는 건 최종 손가락으로 매매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내 탓이요라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억울해도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댓글을 먼저 봤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봤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기준 저는 어쨌든 숫자가 안 나오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안 나오면 그럼 셀트리온이 숫자가 나오느냐? 라고 보면 자 셀트리온이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외국인 투자를 받으면 7년간 법인세를 면제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5년간 면제고 남은 2년은 50%. 그래서 셀트리온이 2013년에 셀트리온이 테마스액 투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인가 법인세 면제 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2019년까지인가 20년까지인가 법인세를 면제받고 절반을 내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내는 법인세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없으니까 만약에 실적을 이렇게 냈다고 하면 법인세가 상당한 금액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익 보고 세금 내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셀트리온은 개발할 때 개발비 처리를 다 하지 않고 물론 그거는 이제 거의 표준화된 방식에 의해서 자산으로 잡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간 돈이지만 그걸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 보면 무형 자산이라고 해서 잡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늘어난 만큼은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1년에 1000억 이상씩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무형 자산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은 사실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1조 1000억짜리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발한 약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금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내렸는데 42조입니다. 시가총액이 42조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그럼 1년에 한 4조씩 벌어야 정상인데 그런 숫자가 안 나옵니다. 4조씩 버는 것도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순자산이 지금 3조 3,500억인데 여기서 아까 무형자산 1조 1000 빼면 2조 2,500억. 그럼 이 회사가 나중에 42조를 만들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어떤 판매가 대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양사가 합병이 됐을 때 이 물건이 안 팔린다라고 하면 이만큼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자산이 1조 8천, 그러니까 예전에 상장할 때 시장에서 1조 원을 땡겨왔는데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지금 재고 빼면 없는 거니까 과연 이게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셀트리온 어떻냐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투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런 수치적인 거 외에 숫자 외에도 시장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숫자만 본다는 게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뭐 시장이 다 미쳐 있는데 나 혼자 안 미쳐 있다고 그게 정상이냐,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시각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누가 맞고 틀리고는 모르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부합하는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제 입장에서 의견을 궁금해하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가 없는 성격인 겁니다. 누군가 제가 보유한 종목 NHN복스 저거 1000원짜리다, 아 그래요? 하고 마는 겁니다. 액트 저것도 1000원짜리야 이렇게 해도 아 1000원짜리예요? 하고 마는 거지, 누가 이게 공매도 때문이고 이렇게 하진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막 감정을 자극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내 탓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흐름이고, 뭐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빠졌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도 나쁘지 않은데 안 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할 거 다 했고, 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아마 안 올 것 같고, 액트는 뭐 반등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당분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뭐 여기서 움직일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하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최대주주 변경 이 날짜가 연기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또 연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가 쭉 봤는데 이 세미콘 라이트 벌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취소를 한다 그러면 세미콘 라이트가 또 벌점을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심사 들어갈 정도로 벌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일 거고, 그러면 이 계약의 틀 안에서 어쨌든 저 주식을 가져갈 투자자들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저 문제가 처리가 되기 전에는 뭐 여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도 뭐 제가 전기차 때문에 산 거지만 다른 요인들을 봤을 때 그냥 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좋으면 한 5,500원, 나쁘면 4,5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좁은 변동성에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나쁘냐 그러면 회사는 괜찮습니다. 액트가 올해 적자를 보긴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사실 대부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자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흑자가 났다, 뭐 코로나19로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면 이 적자가 나는 게 정상이고 적자가 안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다른 방식, 재고를 쌓아가지고 실적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자 난 거는 작년에 적자 난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올해 다시 흑자가 나고 베트남 공장도 이제 풀 가동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실적이 올라올 거고, 거기에 따르면 뭐 지금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왜냐면 이제 유양 DNU의 40% 지분을 갖게 됐는데 유양 DNU 순자산이 1,000억 넘습니다. 그럼 단순 가치로만 해도 이게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가치만 해도 400억인데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게 30에서 50은 붙으니까 50% 적용했을 때 작은 기업들은 보통 많이 붙습니다. 600억. 그리고 뭐 대구 공장이라든지 기타 자산들 합치면 뭐 1,000억은 되니까 뭐 시가총액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장이 또 나쁘면 또 그거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이 좋으면 이거보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치적으로는 이제 적정가가 5,000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그 이제 보험 관련해서 여러 소송들이 있는데 그 지금 즉시연금 관련해가지고 제 발음이 이상하니까 즉시연금, 즉시연금 관련해서 소송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여기 관련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이 충당금을 쌓는 거는 보통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4분기에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적자를 보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팔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약간의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즉시연금 소송, 두 번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 적격 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실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하지 않다라고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이건희 회장 지분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대주주가 되고 그런 심사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조금 당분간 재미없겠네. 잘못 얻어 걸렸네. 요즘 매매하는 게 자꾸 꼬이는데 한 몇 달 또 이렇게 하다가 한 방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터지냐면 진짜 잘 안 되네 하다가 뭔가 확실한 게 나왔을 때, 그래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갈아타면 되는데 보통은 이 확실한 게 요즘 안 나오니까 그런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월 정도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적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저는 뭐 올라가면 안 사니까, 그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3월까지도 잘 버티거나, 아니면 더 좋은 가격을 주거나, 이러면 이제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 이 종목들이 그 사이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재미없을 거니까, 예, 마음의 수양을 하는 그런 마음의 수양을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년에 한 번만 잘해도 되는 거고, 잦은 매매하다가 조금씩 깨지면 그건 또 답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가 있어서 최근에 부진했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그걸 굳이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추세 깨고 나서는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 보고 대응하면 보통 다 늦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대응도 늦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좋습니다. 상승 중이니까.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 아래에 있으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맞춰가면 훨씬 더 확률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네, LG전자는 오늘 스마트폰 사업 정리한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LG전자에 대해서 다룰 때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다룬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 시황이나 장중 리딩에서 다룬 건데,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버리면 최소 12만 원짜리다. 6만 원, 5만 원 할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아, 스마트폰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올랐구나. 뭐 미리 알았던 쪽에서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줄이면 이익 측면에서 연간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뭐 세금 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더라도 LG전자 적정 주가가 대략 한 시가총액 기준 30조,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과거에는 이제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기차 이런 성장성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니까 12만 원이고, 스마트폰 사업 접으면 18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정해진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LG전자가 나중에 많이 다시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이전보다는 적정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매력에 의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속히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최근 걸로 보고, 뭐가 똑같은데?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 산이 높아지면 이렇게 움직일 때 하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움직이는 거하고는 변동성이 당연히 틀리니까. 그리고 파생해서 유리하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양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로 승부를 보는 이런 옵션 투자자들한테는 변동성이 커지면 유리합니다. 어떤 종목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전기차가 계속 전기차만 오르면 액트도 반응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뭐 진짜 손톱만큼 걸쳐있는 종목들도 다 올라가는데, 액트는 전기차가 전기차 부품이 핵심인 종목이니까 뭐 나중에라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여기서 식어버리면 액트도 그냥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수혜, 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게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편애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CJ제일제당이 원래는 내수주로서 성장성이 없던 종목인데 해외 시장 개척해가지고 성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오버슈팅 나올 때가 제일 많이 오르고, 이때 물리면 답도 없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의 영역에서는 항상 보유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길게 가져가실 거면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뭐 주가가 단기 주가에 흔들린다 그러면 이거 제가 참으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경험적으로 참기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 팔고, 내리면 다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주식 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뭐 15,000원에 팔아가지고 10,000원에 떨어졌을 때 사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수를 늘려가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종목이면 결국은 수익률이 여기서 대응을 통해서 더해진 게 여기서 결실을 맺게 되니까. 예, 그래서 대응을 조금씩 하시고, 뭐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제가 권하는 건 한 20% 정도? 전체 물량에서 이 정도는 사고 팔고 하시면서 수량 늘려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올랐을 때 또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종목들도 다 2배 올랐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 살 때 갖고 계셨으면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뭘 설명을 드렸지? 이거 저 시간. 예. 여러분들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예, 근데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댓글부터 보고 싶으면 댓글 보고 예, 뒤에 보고 싶으면 뒤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 와신 상담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 성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예전의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단타를 하고 싶은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켜 놓는 게 필요하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렇게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 계속 다짐을 해 나가시고, 세 번째는 확실한 거 하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이제 보상 체계가 잡힙니다. 봉이 아니라 보상. 이 보상 체계가 잡히면 습관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익 나더라, 그런 습관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니까 확실한 거 하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잘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CJ, 네, CGV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장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주사들은 시장이 오르고 더 오를 게 없으면 지주사가 오르고 증권주가 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반응이 뒤에 오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정점이다라고 할 때까지 들고 가시거나, 예, 계열사가 좋고 나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계열사 좋아진 것만큼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평가고 나중에 좋아질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순번이 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면 진짜 시장이 아주 뜨거울 때, 올해 쉬고 내년에 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내년 말쯤에 아마 아주 좋은 가격에 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열사 좋아지고 나빠지고 중에서 나빠진 거는 다 반영을 했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예, 건조기
건조기 그냥 고장나서 버렸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니까, 예측대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예, 그래서 예측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예측을 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예, 뭐 조금씩 대응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나눠서 대응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이고, 그게, 예, 결과적으로 대체로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황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저도 보람차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글들은, 예, 열심히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이런저런 많은 걸 보면서 뭔가 와닿을 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예,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나옵니다. 네,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 보시면 무조건 잘한 매매입니다. 예, 그 뒤에 날아간다 하더라도 또 복을 쌓는 거니까. 내가 판 주식으로 다른 분이 수익 보면. 예, 건강하게 주식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BDI. 아, 맞다. 어제 예, BDI가 여기 보시면, 여기 공시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계약, 예,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40만 주고 70억. 일신 태양광 월 기준으로 1.33%. 와, 엄청난 골인데 담보 유지 비율도 170%. 굉장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왜 이렇게 빌렸을까? 좀 의문이긴 한데, 채무자가 근데 보시면 안승만 대표가 아니라 1신 1호 태양광 발전소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마 이렇게 같이 공시가 나온 걸 보면 1신 1호 태양광 발전소가 안승만 대표가 여기도 대표이사일 겁니다. 아마도 자기 회사일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회사가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주식을 담보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보 유지 비율을 하회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담보 유지 비율 140%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반대 매매가 당하는 건 120%인데, 이것도 170이지만 실제는 뭐 140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한 7,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뭐 다른 담보를 제공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공시 이런 거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대표이사 주식담보대출이 좀 많다는 게 걸리는데, 그거 빼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예, 어쨌든 심리적 안정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예, 참 좋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찍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표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이 모두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뭐 숫자만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게 뭐 반드시 옳은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많이 올라서 팔고 또 싸다 싶으면 사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좀 주주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런 거지.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 보는 매매면 다 옳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게 어떤 뭐 많이 올라서 따라 붙고 이런 어떤 내동 매매만 아니면 거기서 또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예,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평범한 투자자들이, 예, 가장 그나마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가장 어떤 수익 보는데 필요한 방법이다, 이런 거지. 물론 뭐 난 이렇게 해서 수익 보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보시면 좋은 일이고, 어쨌든 수익 보면 수익 보자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한다, 뭐든 다 좋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맹목적으로 그런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다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